안녕하세요. 팡팡 변호사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혼전계약서가 유효한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팡팡!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이 유효한지 저한테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판사로 근무할 때뿐만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도 아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외국에서는 많은 정치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혼전계약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지켰거나 위자료를 조금만 줬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실제 트럼프 사례가 굉장히 유명하죠. 트럼프는 여러 번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거듭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된 혼전계약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두 번째 결혼할 때 작성한 프리너베에서는 자기의 사생활에 관한 얘기를 이혼 후에 책으로 출판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금지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혼전계약을 작성해서 정말 비즈니스의 달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 돈이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예비 부부들까지 저한테 혼전계약이 과연 유효하냐 여러 번 물어보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두 남녀가 혼인 전에 했든 혼인 후에 했던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두 사람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전계약이든 혼인중 계약이든 다 유효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민법에는 혼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부부 재산 약정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혼인 중에 부부간에 체결하는 계약은 진위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불합리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규정마저 다 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혼전 계약이든 또 혼인 중 계약이든 부부가 체결하는 계약 그리고 부부가 될 사람들이 미리 체결하는 혼전 계약 전부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법률 전문가들도 이 혼전 계약이 우리나라에서 별 효용이 없다,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그런 취지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렇게 판단한 대법원 결정 때문에 그런데요. 그 대법원 결정에 놓은 거는 이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거는 이혼을 해야지 발생하는 건데 이혼을 하기도 전에 혼인할 때 미리 그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든지 일부는 분할 대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의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전계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이 이게 별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혼전계약을 작성하는 게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약정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주된 목적은 자기가 혼인 전에 취득했던 자기가 이루어냈던 고유재산을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에게 분할해주지 않기 위해서 체결하는 게 주요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미리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혼전계약이 다 별 효용이 없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무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팡팡 변호사는요, 혼전계약이든 혼인중 계약이든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체결해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가 판사로 오래 근무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이 혼전계약이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일부 무효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사실 기여도를 판단할 때나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분할대상 재산인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혼전계약이든 혼인중 계약이든 작성할 때는 부부간에 그냥 장난식으로 각서처럼 종이에다 쓰는 것보다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실무에서 보면은 작성하고 나서 이거는 남편이 협박해서 아니면 부인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공증을 받아 놓으면은 그런 이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혼전계약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좋은데요. 첫 번째로 많은 재산이 결혼 전에 있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혼전계약을 체결할 때 이게 과연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그리고 효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보면은 자기한테 도움도 되고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호사의 자문을 받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상대방도 독립적인 변호사로부터 그 계약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면은 나중에 이 계약이 내 진의에 의한 게 아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거다.
이런 주장을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전계약을 작성할 때는 개인끼리 작성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혼전계약을 체결하면 문제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고 그 유효성에 대해서 건드리는 그런 이슈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이혼을 해야지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런 대법원 결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혼인이라는 그 제도의 가치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특수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계약의 일종이라는 그런 견해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약에 동업을 하게 되고 그 동업을 아무 계약서 없이 진행을 했을 때 나중에 서로 기대했던 바가 너무 달라서 분쟁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정확한 동업 계약서가 있었다면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남녀 사이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기대하는 바가 전혀 달랐는데 아무런 약정을 체결하지 않던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만 기대를 한다면 나중에 그게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부부 지침서처럼 혼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혼전 계약은 야 그거는 서로 믿지도 않고 사랑이 없어서 체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신뢰하고 배려를 할 수 있어야지 혼전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많은 젊은 예비 부부들이 저한테 혼전 계약, 특히 미국식 프리넘,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미리 규정하는 형식의 혼전 계약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한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국식 프리넘 제도에 찬성하는 남녀가 현재는 다수라고 합니다. 법과 판례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은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결국 아주 천천히 그 변화된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대법원 판례도 변경될 것 같고 그에 맞는 또 새로운 법이 나올 것 같다는 팡팡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혼전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서로 사랑을 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신뢰가 없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상대방과 더 오래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오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